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니의 한입니다. 오늘은 고려 아연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 엄청나게 상승세가 일어나다가 하한가를 기록을 하고 지금 다시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고려 아연 지금 유상증자에 관한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고 또한 금감원에서 이 고려 아연에 대해 유상증자를 제동한다라는 말들도 나와주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제가 팩트들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자, 그럼 우리 앞으로 주주님들께서 하셔야 되는 이 대응 전략까지 설명해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우선 지금 고려 아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자, 경영권 분쟁, 그 지분에 관한 이슈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유상증자까지 터진 상황이죠. 자, 유상증자가 일단은 터지게 되면은 문제가 이게 호재냐 악재냐 이거를 많이들 물어보세요. 사실 뭐 호재다 악재다 정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때의 상황에 맞아서 만약에 호재로 이제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 고려 아연의 경우는 지금 이 유상증자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우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기업 분석 들어가서 공시 들어가면 10월 30일 날짜 오전 11시 22분에 유상증자 결정 소식이 나와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을 했죠. 내용을 살펴보면 자, 총 370만 주 정도의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금 조달의 목적 이게 중요합니다. 네, 이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증자 방식도 중요해요. 보통 제3자 방식으로 증자가 되면은 이거는 뭐 100% 호재는 아니지만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보시면 일반 공모증자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 목적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 채무 상환 자금, 그러니까 빚을 갚는 데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설 자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시설 자금은 1,350억 정도 되고요. 이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돈이 2조 3천억 원이 됩니다. 예. 이게 상당히 좀 놀라운 부분이죠. 유상증자가 호재로 작용을 하려면 보통 이제 막 시장의 흐름들이 좋아서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대기업이랑 예를 들어 엔비디아랑 수주 납품도 했고 여기에 수주를 하기 위해서 공장을 증설을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 그래서 이제 시설 자금으로 뭐 운영 자금으로 뭐 5천억 정도 우리가 유상증자를 해야겠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유상증자가 나와주면 이거는 시장 상황에서 이 기대감 앞으로 엔비디아랑 수주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돈이 필요한 거라 어떻게 뭐 우리가 빌려줘야지 하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유상증자다라고 하면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유상증자, 특히 일반 공모증자가 유상증자로 진행이 된다라는 건 일반 주주들한테 돈 내놔라는 소린데 그 돈을 내놓는 이유가 채무상환 자금이래요. 빚을 이렇게 갚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고 해봐요. 자, 당연히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공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바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저는 좀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고려 아연이 MBK랑 경영권 분쟁이 있죠. 경영권 분쟁. 자, 그래서 지금 고려 아연이 370만 주 정도 되는 새로운 주식을 유상증자를 발행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일부를 우리 사주에다가 배정을 한다고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3.3%의 지분이 추가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고려 아연의 지분율이 36.1%가 돼요. 고려 아연이. 그리고 지금 상대 공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MBK의 지분은 35.6%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완전 100% 채무 상환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네들의 경영권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했다라고도 사실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금 고려 아연은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빚도 갚고
시설 자금도 설립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분도 확보를 해서 경영권에 있어서 방어를 하는 거죠. 유리하게 입지를 확보를 하면서 방어까지 하는 이 두 가지로 결국은 이득을 보게 됩니다. 고려아연이.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이렇게 이득을 볼 때 이러한 다 피해는 누가 본다? 개인 투자자가 보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가. 자, 그래서 지금 MBK 입장이 뭐냐면 MBK 파트너스 측에서는 자,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되지 않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고점일 때 갑자기 유상증자를 하는 게 의도지 않냐. 자, 이거는 배임이다. 자, 이건 배임이고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을 해서 어떻게든 밝혀내겠다. 자, 요게 MBK 측의 입장이에요. 어쨌든 MBK 측에서는 안이 꼽겠죠. 왜냐면 고려아연이랑 지분 경쟁,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얘네들이 지분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유상증자를 발표했으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배임을 해서라기보다는 이 지분은 어쨌든 우리가 경영권 분쟁에서 완전히 패를 하게 된 거니까 이거 배임이다라고 하고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고려아연의 회장과 이사진한테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렇게 선전포고를 한 상황이고요. 저는 솔직히 이게 조금 문제라고 보는 게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자, 지금 최근에 신고가 154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상증자를 발표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의도되지 않았나. 사실 이게 조금 위험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계속 경영권 분쟁이 있었는데 사실 경영권 분쟁이 있는 이러한 종목들은 들어가는 게 조금 위험하거든요.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러한 내용도 잘 모르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 만들어내고 긴 장대 양봉도 만들고 하면 투자자들의 심리상 어쩔 수 없이 뭔가 끌려서 뭔가 매매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개미들의 심리가 그래요. 개미들이 이럴 때 막 따라 들어옵니다. 이거 올라가나 보다 하면서 막 따라 올라가죠. 이때도 아마 굉장히 많은 개인들이 따라왔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유상증자 발표를 해버렸죠. 이것도 상당히 머리가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행보하고 있는 이러한 장 속에서 여기가 대략적으로 뭐 50만 원, 40만 원대거든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를 발표했으면 이때는 거래량도 없죠. 거래량이 없으니까 시장에 관심 자체가 없고 자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발표해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유상증자에 참여를 안 하겠죠. 안 해요. 그리고 이때 발표를 하면 어차피 유상증자 빚 갚는 데 쓴다라고 하면 떨어지잖아요. 적게 금액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4, 50으로 나왔으면은 뭐 한 2, 30으로 받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일 때 유상증자를 발표해서 유상증자 가격도 올리고 사람들의 참여도도 높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경영권 방어도 하고 또 하나 뭐야 시설 자금도 뭐 늘리고 빚도 갚고 요 유상증자를 요때 함으로써 지금 고려아연이 얻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금감원에서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에 제동을 건다. 살펴보고 있다. 라는 타이틀의 기사가 나와주고 있어요. 자 여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아까 MBK도 굉장히 반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 금감원이 통제를 하잖아요. 주식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상이 있다라고 싶으면은요. 특히 이렇게 거래량이 최근에 많이 실리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갔을 거예요.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면은요. 결국에는 조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내용을 살펴보면 자 지금 금융당국이 고려아연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에 제동을 걸 것으로 관측이 된다. 자, 유상증자는 고려아연 투자자와 이해 관계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다. 자, 그래서 투자자에 대한 보상 문제, 그리고 증자 가격에 대한 산정 방식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 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려아연의 정정 신고서 제출을 요구해서 유상증자 계획을 제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두산 로보틱스랑 두산 박캡이 이 합병을 한다라고 계획을 하면서 두 번째로 계속
2차례에 걸쳐서 정정 신고서를 요구를 해가지고 이 합병을 처리를 시킨 이력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조사가 들어가면은 고려 아연의 측에서도 지금 피해자가 상당히 많잖아요. 조용할 때 유상증자를 했으면 이게 조금 덜 시끄러웠을 텐데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갑자기 유상증자를 냈기 때문에 피해자가 많아서 이러한 경우에는 금감원에서 제재가 들어가고 그리고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주식을 만약에 유상증자 진행을 하고 유상증자 가격도 높다라고 하면은 누가 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제지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실제로 제지가 될 확률이 높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다시금 주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려 아연 대응하고 있으신 분들은 너무 크게 일단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중요한 건 기술적 분석과 그리고 시장의 시황, 그리고 이 고려 아연의 지금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금감원의 제지에 관해서 이슈가 어떻게 나올지 사실 이게 사실 제일 관건이죠. 이게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 두 개도 같이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자, 다행히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주가가 급등으로 마무리를 해 주었어요. 자, 한번 수급을 살펴보면 개인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기관, 금투, 투신, 기타 금융, 연기금도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외인 물량은 조금 많이 빠져나갔고 기타 법인도 빠져나갔는데 지금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슈팅을 만들어냈거든요. 자, 이 말인즉슨 어쨌든 이 가격대에서 매수하는 매수 세력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자, 실제로 금감원에서 유상증자를 제지를 한다라는 내용 들이 나와 주었는데, 자,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 자리가 눌림목이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고려 아연이 다행히도 오늘은 이렇게 주가가 마무리를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희망을 보게 되었고 앞으로의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고려 아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당분간 개미털기가 더 이어진다거나 지금 딱히 이슈가 나오지 않아서 일부러 질질질질 끌어서 주가를 내린다라고 한다거나 이러한 흐름이 포착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비중을 조금 높이셔서 평단가를 낮추고 난 다음에 제지를 완벽하게 했다라는 뉴스가 나와주면 주가가 폭등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는 전략으로 이렇게 가신다면은 상당히 좋은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의 자리에 어떻게 비중을 실어 담느냐 그리고 어떤 가격에 진입하시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수익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고, 만약에 고려아연 물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의 자리를 신규로 또 진입한다라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고려아연 주주님들과 함께 대응을 해보려고 해요.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수급을 확인해서 언제가 저점 타점인지 그리고 앞으로 급등이 나올 그 가능성 시그널을 포착을 해서 이러한 타점들을 무료로 공유 도와드리겠습니다. 같이 대응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132-3288 여기로 고려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고려 아연에 관해서 눌림목 구간이 나왔을 때의 최저점 타점과 혹시나 모를 손절가 그리고 최종 목표가까지 해서 하나하나 타점들 무료 공유 실시간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여러분들 대응을 빠르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금감원에 어떠한 내용들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러한 시황이나 뉴스에 재료들에게 상당히 많이 휘둘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재료들을 가장 빨리 섭렵해서 대응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들이 나오면 최대한 빨리 공유를 도와드릴 테니까, 자, 우리 고려아연 나는 물려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저한테 문자 남겨주셔서 고려아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 뿐만 아니라 타점들까지 공유 받으셔가지고 꼭 빠른 시일 내에 탈출하시기를 기원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항상 시장에서는 기회라는 것을 줍니다. 이 기회. 근데 이 기회를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은 결국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어요. 뭐라도 해야 이 기회를 잡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회를 잘 잡아가실 수 있도록 타점과 정보들 최대한 빠르게 공유 도와드릴 테니까 문자 남겨주셔서 정보들 얻어 가시고요. 자, 100% 무료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드리고 있고 이렇게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이유가 지금 여기에서 물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한 자리라서 그냥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정보들 타점들 공유 받으셔가지고 대응 꼭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나는 계좌가 많이 물려있다, 손실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시장에서 매일매일 슈팅이 나오는,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러한 급등주들을 내가 하루에 10% 정도 꾸준하게 수익을 벌어가기만 해도 사실상 어떠한 종목이 뭐 하한가를 가든 뭐라든 금방금방 회복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한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해서 수익을 벌어갈 수 있는지 이러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급등주를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영흥문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왼쪽 상단에 0150이라고 숫자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검색식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급등주의 설정 값을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한 번만 해 놓으면은 여러분들께서 어느 시, 어느 때에나 여러분들이 설정한 그 값에 맞는 종목을 이 프로그램이 찾아주니까 여러분들은 매매만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좋은 점은 내가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죠. 이렇게 설정한 값으로 나온 급등주들 내가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하루에 한두 종목 정도 집중을 해서 3%에서 많게는 10%까지 수익을 벌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계좌에 마이너스였었던 분들도 빠르게 계좌를 복구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설정 값이 실제로 수익을 얼마나 안겨다 주는지 성과 검증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창의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 성과 검증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성과 검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창이 뜨는데요. 자, 여기에서 성과 검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 급등주 검색식을 바로 성과 검증해 볼게요. 자, 이렇게 바로 뜨죠. 자, 코스피 시장 대비 25.97%의 수익률, 그리고 코스닥 시장 대비 29.21%의 수익률을 달성했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검색식 설정해 보고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실제로 이 정도의 수익률을 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저는 상당히 수익률이 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수익률이 높은 검색식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무료 나눔을 도와드려 보려고 해요. 검색식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최근 거로 받아보실 거고요. 100%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인 010-2132-3288로 문자로 검색기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급등주 검색식 무료로 받아 가셔가지고요. 이 급등주 검색식으로 크게 급등주 수익 많이 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